안녕하세요. 뭉치클래스의 뭉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영역이라는 기능이고 뮤랄에서는 이것을 에어리어라고 불리웁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뮤랄 안에서 콘텐츠들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이러한 콘텐츠들을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과 관련된 기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역이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프레임인데 비어있는 빈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임이란 그 위에다가 콘텐츠들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올려진 콘텐츠들은 이 프레임과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을 어떻게 언제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구조화할 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만들다 보면 비슷한 콘텐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 두는 것보다 그 비슷한 애들을 영역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훨씬 더 그 구조와 흐름이 잘 보이는 콘텐츠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도 제가 이렇게 화면을 하나하나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다 영역으로 콘텐츠를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보여줄 수 있도록 영역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구조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그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듯한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영역을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우스 우클릭을 한 후에 추가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옆으로 이동을 해서 좀 더 넓은 곳으로 갈게요. 네, 이렇게 비어있는 캠퍼스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Add Area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영역이 생성이 됩니다. 또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또는 뭐 정리를 하시면서 이 순서에 따라서 콘텐츠를 먼저 만드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세 가지를 바로 영역화를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르시고 세 가지 콘텐츠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여러 가지 콘텐츠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선택한 콘텐츠로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고 Organize into Area라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이 콘텐츠를 다 포함해서 에어리어가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방법은 그냥 왼쪽에 있는 도구바에서 프레임 탭을 클릭을 하시고 이 영역을 드래그해서 꺼내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꺼내서 추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영역을 새로 추가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영역에 보시면은 이 위에 타이틀을 넣는 란이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하셔서 원하시는 타이틀을 입력을 해주실 수 있고요. 난 타이틀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이 위에 있는 이 토글 타이틀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숨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역을 추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영역을 선택을 하실 때 주의하실 게 반드시 이 영역의 테두리를 클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가운데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선택이 안 되고요. 테두리로 가져가서 클릭을 해주셔야 선택이 됩니다. 네, 이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영역 위에 어떻게 콘텐츠를 추가할 수 있을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영역 위에 바로 콘텐츠를 직접 추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영역인데 제가 이 위에다 콘텐츠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번에는 뭐 아이콘 같은 걸 한번 추가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아이콘도 하나 추가를 해보고요. 네, 포스트잇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면 제가 영역을 움직였을 때 함께 움직이죠. 네, 영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영역 밖에 있는 콘텐츠를 영역 안으로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외부에 있는 콘텐츠가 있다면 이 콘텐츠를 그대로 얹어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이렇게 위로 얹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포함이 되죠. 네, 마지막 방법은 이번에는 반대로 외부에 이런 콘텐츠가 있는데 이 위로
영역을 반대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얹어주시는 거예요. 콘텐츠 위에.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영역이 포함되지 않아요. 움직이면 따로 놀죠. 자, 이렇게 일단 얹으신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마지막 옵션 앱졸브라는 흡수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 이제 이 포스트잇이 영역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이동하면 이렇게 포함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컨텐츠 안으로 영역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영역의 타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영역에는 2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자유형이고 하나는 그리드형인데, 아마 아까 잠깐 보시긴 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탭을 클릭을 하시면 영역이 이렇게 2가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자유형, 이거는 그리드형인데 사실 아무거나 꺼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꺼내신 다음에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그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현재는 자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위에 이렇게 포스트잇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마음대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영역을 이 버튼을 눌러서 그리드 타입으로 바꾸게 되면 이거는 바꿔도 되냐라는 거고, 오케이 하면 이렇게 바뀌죠. 보시는 것처럼 격자 모양으로 얘가 배열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가로 사이즈만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가로 사이즈에 맞춰서 포스트잇이 계속 그리드 형태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다. 다시 자유형으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자, 이제 자유형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유형이 되면 사이즈를 가로 세로 다 늘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포스트잇도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영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살펴봤고, 마지막 한 가지 영역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영역을 삭제하려면 우선 영역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영역을 선택을 하고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고 딜리트 옵션을 클릭을 하시거나, 혹은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시거나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삭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2가지 옵션이 표시가 되는데, 하나는 영역만 삭제하는 거, 또 하나는 모두 다 삭제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영역만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영역만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반대로 이번에는 딜리트를 눌러서 전부 다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삭제가 됩니다. 네,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영역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